이번엔 이런 연쇄살인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이런 범죄를 줄이거나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번엔 이런 연쇄살인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이런 범죄를 줄이거나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찰대 표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호순 씨가 네 번째 부인이 숨진 뒤에 이제 범행 충동을 느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모양인데, 네. 이런 심리 상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강호순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예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그렇죠. 없고요.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배신당했다든지 모멸, 무시, 거절당했다라면 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술보다는 오히려 그가 평상시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정복감, 권력욕 또는 자존감 등을 범죄를 통해서 느끼고 거기서 쾌감을 얻으면서 범죄에 중독이 된 상태다. 그것이 오히려 범행 동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범죄 중독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범죄가 노출될까봐 한 2년 가까이 또 자기가 안 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이 기간에 과연 그렇게 진짜 조용히 지낸 거냐 하는 좀 의심도 드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5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워낙 사건이 커지니까 수사도 강화되고 여론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권고될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동안 범행을 중단하고 잠적이나 은폐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기간이 2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것은 너무 길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네, 다른 혹은 지역, 예. 네, 아니면 연고가 없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연고가 없어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르는 그런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범죄 유형을 조금 전에 우리 그 사회부 기자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주로 여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대체로 연쇄살인 사건의 특징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징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영철은 자기 거소로 안마사 여성들을 유인해서 살해했고요. 정남기는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네. 마주치는 여성을 살해했고요. 또 온보현이나 허재필 이런 범죄자들은 훔친 택시를 이용해서 승객들을 살해했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그 헨리 루카스라는 연쇄살인범이 히치하이커들을 유인해서 살해한 경우, 또는 테드 번디 같은 경우에 자신의 차량에 여성들을 동정심을 유발해서 유인하고 살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런 미국의 연쇄살인범들과 이 강씨의 범행이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유영철 얘기도 하셨는데, 유영철 사건하고 조금 다르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공통점도 좀 있습니까? 공통점은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성폭행 후에 살인하고 또 사체를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데요. 유영철은 일단 특정 대상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고 특정 연령대에 있는. 그렇지만 강호수는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직업도 주부에서 대학생 또는 노래방 도우미 등 다양했고요. 그리고 유영철은 유인하는 수법이지만 강호수는 자기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물색해 다니는 이런 수법을 썼습니다. 강호순의 경우에는 이제 타겟 혐의를 부인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연쇄살인범들은 대개 초기에는 사회적 비난을 좀 감소시키고 자기가 받을 형량을 줄이려고 사건을 축소하고 완전히 물증을 통해서 확인된 사건만 자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이제 추가 범행에 대한 물증이 나타나면 2건이나 10건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과시욕이 발휘가 되면 오히려 자기가 한 범행들을 스스로 다 자백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뭐 중요성, 가치 같은 것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프로파일러를 사건 막판에 투입했던데 프로파일러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프로파일러는 범행 현장의 특성을 통해서 용의자의 특성을 유추해내는 범죄 심리 전문 수사관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잡히고 나면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을 할 때에 피의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용을 해서 전문적이고 적합한 신문을 함으로써 피의자가 감추고 싶어하는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신문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파일러들을 좀 더 육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45명의 전문 프로파일러가 특채돼서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연쇄 범죄에서 좀 안전해지려면 뭐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개인적으로는 어떤 좀 노력들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길 또는 인적이 드문 곳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족에게 알리고 행선지나 현재 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